나는 완벽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보고 완벽해라 라고 하는 건 사실 안 맞잖아요. 나도 부족한 게 많으니 서로 비슷하지 않겠냐 이런 전제하에서 가는 거죠. 처음에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공부는 크게 관심도 없고 잘은 못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학교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가 제일 빠르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겠죠. 효율적이라 그래야 되나? 먹고 살기에. 그 당시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정치를 해봤으면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뭘까? 그 당시 이제 얼핏 생각을 하면 고시란 걸 하면은 정치로 빨리 접근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사법고시를 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그럼 겁니다. 그때 그럼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었나요? 그냥 상위 10%에 들었을 정도겠죠. 그 시골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사법고시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큰 도전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모르는 거죠. 그냥 하면 되겠구나. 꿈을 정해놓은 거죠. 뭐 내가 공부할 기회가 되면 사법고시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힘들다는 사법고시를 합격을 하셨는데 이제 소문으로는 그만두고 사법연수원 시절에 나는 스님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뛰쳐나가려고 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누가 그런 거짓 정보를 그럴 일은 없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큰형님이 군에서 다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멀쩡하던 사람이 그 정신은 어디 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죠. 불교에 심취한 게 아니고 그렇게 정신이 맑고 이랬던 사람이 다치고 나니까 정신이 없어지고 어떨 땐 경과가 좋아가 바로 사람이 정신이 맑아지다가 그런 걸 반복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세계에 관심을 좀 가졌던 거죠. 불교만이 아니고 관련된 서적을 사서 틈틈이 읽고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가졌던 거죠. 법무법인 동생이 초대받았을 때 굉장히 좀 놀랐었거든요. 웃으면서 반겨주시고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또 대표 변호사라는 경영을 하고 계시니 직원을 대하는 태도나 마인드랄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이라는 게 업종마다 특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일은 시간을 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효율성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효율성을 중시를 하는 게 맞다. 가령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어제 밤늦게까지 술을 한잔 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서 늦잠을 잤다. 무조건 시간을 맞춰서 나온다라고 하면 다음날 멍한 상태로 있어야 되잖아요. 효율성은 없을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힘들면 쉬고 몸이 회복되면 와서 일하면 효율성이 있어서 좋다. 늘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완벽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보고 완벽해라 라고 하는 건 사실 안 맞잖아요. 나도 부족한 게 많으니 서로 비슷하지 않겠냐 이런 전제하에서 가는 거죠. 가정 일이 있거나 어디에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우선 해야 되죠. 먼저 가서 그 가족을 돌보고 오고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 일을 잘하는 거니까. 효율성 있게 일을 하면 된다. 시간은 알아서 활용을 하고 일 있으면 또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중간에 나가서 일 보고 하면 된다라고 하고 직원들 다 잘하니까 제가 뭐라 할 건 없지만 직원들 특히 나무라하고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변호사님은 사업적인 수완도 좀 좋으신 것 같아요. 사람과 공간과 시간을 굉장히 좀 잘 활용하시는 것 같으세요. 잘 배분해서 일을 이끌어 가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 비결이 궁금해요. 제가 그렇게 비즈니스 감각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저는 제가 특별히 저만이 아니고 변호사 업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변호사들이 공부는 잘했는지 몰라도 사업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많이 둔감합니다. 이쪽 업계에도 이제 광고라든가 이런 게 넘쳐나지만 과거에는 광고나 이런 활동이 너무 변호사가 별나게 움직인다. 활동한다라는 소문이 돌까 싶어서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죠.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그러던 사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변호사분들이 광고를 퍼붓기 시작한 거죠. 시대도 이제는 이승우라는 존재도 나를 봐야지만 이승우 존재가 있지 누가 이승우 존재를 알진 않잖아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계속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얼굴을 틔우고 이런 형태의 일이었는데 이제는 모임이라는 것도 자꾸 줄어들게 되고 개인화되니까 인터넷 속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별나구나 소리는 안 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해보는 거죠. 경영이라는 게 특별히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홍보가 돼가지고 일이 많고 최선을 다해서 잘 소화를 해가지고 의뢰인한테 만족을 주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연결선상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조금 다른 대답을 제가 드렸습니다. 사실은 같이 일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거나 일반 직원이거나 대체적으로 잘 하는데 그냥 내 가족이다 생각하면 똑같잖아요. 우리 자식이 실수하는 거는 당연할 수 있겠거니 자식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실수하는 것은 실수이겠거니 생각하고 다른 사람 실수하는 것은 일을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나 니나 실수할 수 있다 생각하면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게 정을 내고 형제처럼 지내는 게 서로 간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변호사로서의 마인드랑 대표 변호사로서의 마인드는 또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가장의 심정이니까 마이너스 났는데 월급 참자 이런 소리 뭐 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그래서 오너 입장에서는 결국은 직원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제일 기본인 것이고 거기서 이제 더하면 내가 네 돈 주니까 네 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 이것도 또한 아니잖아요. 먹고 살 수 있도록 챙겨주면서도 그 직원을 따뜻하게 끌어안아야 되는 거.
그게 오너 입장인 거고 급여를 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생색을 내지 않고 어쨌거나 같이 우리가 더불어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자네를 대하고 있다라고 이제 오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오너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 주어진 내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무실에서 누가 안 돼야 되겠다라고 서로 생각을 하면 서로 좋아지겠죠. 변호사님께서는 아파트 하자 관련된 소송을 많이 하시잖아요. 특별히 그런 소송을 많이 하시는 보람이나 그런 게 있어서 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파트를 짓는 주체하고 사는 주체가 다르잖아요. 시공사들하고 입주민들하고. 그 시공사들은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단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입주민들은 모래알입니다. 그리고 법도 어떻게 보면 입주민을 크게 배려를 안 하고 만들어져 있었죠. 입주민들 자체적으로 아파트 연합회라는 큰 모임을 만들어서 정부에 대고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런 모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우연한 기회에 연합회 이제 자문 변호사로 들어가서 이런 모임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입주민이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파트 입주하자마자 문제점이 많고 법령도 또한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 하자라는 영역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사실은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저 같은 사람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뉴스 같은 데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순살 아파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협의를 하고 도저히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소송이 들어가는 거죠. 보상을 하라. 그러면 숨겨놓은 부분이 대부분 금액이 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결이 누적이 되면 시공사에서 고치는 겁니다. 수정을 하고 공사할 때 신경을 써서 이제 그런 공사를 하지 않도록 고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아파트는 점점 더 튼튼해지고 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요즘 보면 아직 입주하면은 입주하자마자 뭐 물이 새고 막 이런 데도 많다는 이야기는 들리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 이 시공사에서 우리들 때문이라도 조금 더 꼼꼼하게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결과도 중요하고 보람도 있고 두 가지 보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변호사로서의 삶으로 성공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단순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너무 제가 이게 노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의사하고 변호사 다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변호사도 굉장히 치열하니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본은 어쨌거나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기본이 되는 것이고 모든 직업인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옷을 팔았다면 이 사람이 만족하고 입고 다니는 게 좋은 것처럼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이라고 하면 단위가 크잖아요. 우리는 긴 시간을 두고 시간이 걸리고 맡기는 입장에서는 단위가 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보람은 그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문제가 뭐냐 하면 사전부터 변호사를 찾아가서 일을 하는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그게 자문료잖아요. 계약서 쓰는데 검토해 주세요. 100만 원 드릴게. 이래 하면 분쟁을 미리 막을 수도 있죠. 계약서 쓸 때 사실은 가까운 데 있으면 가서 자문도 좀 줄게 계약서 검토 좀 해도 그러면 우리가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좀 우리가 기재해 줄 수 있고 좀 해줄 수는 있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변호사 그거 계약서 검토해가지고 돈 50만 원 주느니 그 돈 가지고 우리 계약서 도장 찍고 소주 한 잔 기분 좋게 먹고 가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큰일이 또 그래서 막상 일이 터지고 서로 약속을 어느 한쪽이 안 지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원수지간이 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보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일을 줄여가지고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죠. 분쟁이 생겼을 때 좀 더 진실에 가까운 쪽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의뢰인한테 만족을 주는 것, 이게 우리들한테 제일 큰 보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찾아온 의뢰인한테 미리 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생기고 나서 온 의뢰인한테는 그것을 또 진실한 측에 서서 잘 변호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변호사로서의 성공한 삶이네요. 오늘 이렇게 법무법인 동승의 이승호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 사실 정도를 그냥 걸어가면 되는 이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들 일만이 아니고. 빨리 가는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 길을 가니 정답이 나왔던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